9.11 테러, 옛날에 인도 뭄바이 테러,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정보국에 정보 안 온 적 있나? 다 들어왔는 애들 무시했잖아. 그야말로 전쟁의 향방을 바꿨다. 서울이 함락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건 솔직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왜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느냐라는 문제예요. 신립은 조령에서 패전하고 바로 탄금대에 가서 배수진을 친 게 아니고, 배수진이 아니라 단원역에서 진을 쳤어요. 강을 앞에 두고 친 거예요. 여기서 이유 없이 충주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자기 일본군이 넘어서 그것도 상류 쪽으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일본군이 넘어서 그것도 상류 쪽으로 이제 해서 나눠서 충주성 쪽으로 압박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원역에 있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성을 지켜야 되는데 당시 충주성 높이가 6m가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요 다음 편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조선시대 읍성에서 저걸 막을 수 있는 읍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아마 주민들이 벌써 튀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뒤로 나가서 후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빠져나가야겠다. 그런데 가는데 벌써 쫓아온 거죠. 그리고 적군이 벌써 앞을 막아요.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뒤로 돌아서 기병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당시 8천에서 기병이 8천이었겠냐고. 그러니까 아군이 어떻든 살아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루를 건너가야 되는데 적군이 쫓아오고 적군이 이 길을 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지휘관이 할 수 있는 건 최정예 부대로 돌격전을 해서 적의 진격을 멈춰놓고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격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 기록에 의하면 당시 탄금대 쪽이 늪지어가지고 뭐 기병이 제대로 활약도 못했고, 일본 전국시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전국시대 조총이 나오고 보병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케다 신겐의 기병부대가 오다 노부나가한테 깨지듯이 기병을 잡는 보병이라는 시스템이 전국시대에 굉장히, 그러니까 보병 중심의 강력한 보병군단 전투체제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병 돌격 잡는 데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좌우로 쪼이면서 잡아버리고, 그 바람에 후퇴하던 이 기병의 엄호를 받고 후퇴를 살아서 갔어야 될 군대마저도 좌우에서 쪼여서 와서 이제 전멸하게 되는 이런 이제 큰 피해가 났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보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뚝뚝 뛰어서 조령 안에서 탄금대 이거 배수진 치고 싸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정말 신립이 싸우려고 했던 건 단원력이었고, 신립이 바보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조령에서 뻔히 이길 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평주로 갔다. 이거는 아무래도 너무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신립이 이제 지 할 줄 아는 것만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전쟁사를 보면 이제 진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 좀 되면 정말 그건 세계적인 명장이잖아. 한니발 이런.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명장을 기준으로 보면 신립은 당연히 근처에도 못 가죠. 뭐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지. 그런데 그럼 극악한 바보냐? 대체로 전쟁사 보면은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싸우는 장군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다른 나라 원정을 가서도 그런 식으로 싸우는 장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리는 평이 이건 정말 그러니까 무능한 하급 장군이다라고 하거나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통과 밑에의 차이겠죠. 그런데 사실 장군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였냐를 갖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니발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투에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자마 전투에서 형편없이 졌어요. 딱 한 번 졌는데 자마에서 정말 무참하게 졌어. 그러니까 스키피오 팬들은 쟤도 바보 아니냐. 난 뭐 할 때 똑같지 않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한니발 팬들은 야, 그래도 이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잖아. 이분이 훌륭한 분이 맞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은 변치 않는데 상황이 이래서 패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게 어느까지나 사심이 좀 들어간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장군을 가지고 어떤 패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본래 능력이나 이런 거 갖고 볼 경우도 있고, 그 순간적인 상황만 갖고 볼 수도 있는데, 신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이 많지는 않잖아. 그것도 여진족 뭐 이탄계에 날 때 사실 그때 여진족은 거의 이게 무슨 민병대 이런 수준에다 앞에 50명, 100명 좀
하는 애 오는 이런 수준이니까 얼마나 세다고 할지는 참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당시에 우리나라 장군들이나 사령관들이 최고라고 평가했다는 거는 뭐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탄검대 패전에서는 우리가 조령을 안 지켰다, 배수진을 쳤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 취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나쁘게 봐도 그냥 보통 수준의 장군이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적을 만나서 준비 안 된 전쟁을 하니까 무참하게 깨진 것이죠. 여기서 보통의 장군이라면 그 정도 깨질 것 같아요. 탁월한 장군이라면은 그래도 저도 그렇게 안 졌을 수도 있고, 글쎄 진짜 뭐 알렉산더나 뭐 이수진 장군이나 뭐 누구처럼 됐으면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비기거나 뭔가 더 잘했을지는 모르겠지. 그런데 그냥 뼈를 갈아먹고 싶다, 천하의 무능한 장군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탄검대 전투가 전투만 가지고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F급의 이제 무참한 전투였던 건 맞는 것이죠. 다만 조령을 안 지키고 배수진을 쳤다가 아니고 전체 전황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조는 신립을 어떻게 평가했었나요? 선조도 처음엔 화가 나긴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겠지. 그 바람에 지금 막 서울을 버리고 갑자기 피난하게 되고, 이제 본인도 그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 안 된 군대를 가지고 겨우 모았더니 무사라고는 80명, 우리가 이제 군대 병력도 정확히 모르는데 대략 8천이라고 하는데, 정예라고 하는 애들이 80명, 수백 명,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니? 다시는, 그러니까 신립이 바보야 이게 아니라 다시는 나라가 좀 이런 꼴을 안 당하게 좀 해보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자꾸 명랑에서 12척 가고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또 바다에서 싸우는 거하고 땅에서 싸우는 거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왜군 주력 부대를 80명, 100명의 정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훈련 안 된 군대를 끌고 가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아름답게 끝난 전투는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이런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또 올바른 판단하기 어렵죠. 뭐 이런 등등등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신립을 옹호한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무슨 옹호 전문가입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말한 거에 반박하고 뭐 이러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왜냐면 임진왜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낀 걸 말씀드리면, 왜 전쟁을 얘기하는데 칭찬한다, 옹호한다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립이 조령을 안 지킨 게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신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정말 천하의 바보는 아니고 천하의 뭐 이런 무식쟁이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옹호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쟁이라는 건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오른팔이 다쳐서 그날 졌다. 그런데 아니야, 알고 사실 왼팔을 다치고 오른팔은 안 다쳤어.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팔 다쳐도 못 싸운 거하고 왼손잡이하고 못 싸운 거는 좀 그 사람에 대한 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신은 저 사람을 까내리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증거를 갖다 대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판단이 해석했으면 틀렸다라고 해야지, 당신이 왜 죄를 옹호하느냐라는 것은 그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전쟁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올바른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누구를 옹호하거나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목적은 아닌 것이고, 혹시 내가 뭐 판단을 잘못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옹호하려고 왜곡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번 신립편을 갖고 봤을 때 옹호한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여러분 이게 신립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보면
이 신립에 대한 평가는요, 신립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영혼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바보라서 조령을 안 지켜서 졌다라는 거 하고, 이래서 안 했고 단원력 지키다가 물러갔고 충주성에 있다가 적이 오는 예측하는 진로를 못해서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탄검대 쪽으로 이제 후퇴하다가 적이 이미 예상대로 알고 그쪽을 막아서 거기서 마지막에 최후의 돌격하고 죽었다? 전쟁사에서 제일 창피한 거는 한두 번의 판단 실수를 하는 것보다 적에게서 놀아나는 거예요. 최악의 불명예예요. 전쟁을 하러 가다가 매복한 적군에게 기관총에 맞을 수도 있고 지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 순간에 터졌네 하고 부대가 일로 몰려가요. 이게 보통 매복에서 잘 쓰는 방법인데 우르르 뛰어가면은 되게 보면 알거든. 여기서 터지면 저쪽으로 갈 거라는 거 알고 거기다 미리 기관총 밖에 꽂아놨다가 쏘고, 그럼 또 애들이 저쪽으로 가면 당연히 글로 갈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던 지뢰가 터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깨끗하게 전멸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고, 전쟁 준비 안 된 애들이 전투 나갔다 당하는 아주 이게 풀코스예요.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내가 탄검대에서 마지막에 평을 할 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전투였습니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또 이게 또 이거를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또 이 방송 자체가 무언가를 분석한 데 놓고는 평가에 중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도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안 하겠지만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립이 훌륭하다고 한 적 있나? 아니라고. 조령에서 그런 식으로 깨지는 거, 뭐 탄검대에서 뭐 하던 대로 싸우다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대로 싸웠다. 그거는 보통의 장군이에요. 근데 상대방하고 수준 격차가 너무 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코스대로 말렸다. 지휘관 중에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립이 개인적으로 무능했다 바보였다가 아니고 이 전투만 가지고 보면 신립은 정말 최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옹호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변호하려고 보느냐 옹호하려고 보느냐, 아니면 전쟁이라는 걸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발 질문하고 토론할 때도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수신 장군의 전술을 분석할 때도 이수신 장군의 전술을 좀 더 정확히 알고자 내가 여러 가지 기록을 분석하는 거지, 이 양분을 띄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의심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장군 곽재우입니다. 전용록 씨 아버지가 주연했던 홍의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용록이라 그래도 모를 것 같아. 이수신 장군이 바다에서 승리하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야, 이제 뭔가 도망가지 않고 지켜도 되겠다. 바로 그때에 곽재우가 봉기를 합니다. 이 부대로 다음 달인 5월에 벌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한 편 끝났습니다. 좋겠다.